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AI는 우리의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여서 한 사람이 약 5명의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AI가 그냥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1인 기업 혹은 마케터한테도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구나 싶지 않으신가요? 과거 수백 명의 마케터가 하던 일을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바로 저 글로벌 마케터 핀이 혼자서도 대형 브랜드처럼 일하는 방법을 주제로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좀 성과가 나더라 하는 AI 서비스들을 쏙쏙 뽑아서 좀 요약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케터로서 일상 업무에 가장 필요한 7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AI 툴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약 30개가 넘는 AI 툴들을 직접 써보고 그 느낀 점을 솔직하게 모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7가지 핵심 카테고리만 잘 쓰시면 여러분의 1인 브랜드도 효율, 지속 가능성, 퀄리티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미지 생성입니다. 요즘 컨텐츠는 무조건 비주얼이 좀 중요하잖아요. 나노바나나, 이마젠, 미드저니 같은 서비스들이 있죠. 먼저 나노바나나는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수정하는데 굉장히 강점을 보여요. 요즘에 이미지들을 보면 좀 AI스럽다 이런 것들이 묘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관성과 사실성이 좋아서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제품 상세 이미지에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미드전이나 이마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경향성이 강한데요. 뭐 이를테면 광고 제작이나 브랜드 캐릭터 같은 창의적인 이미지가 좀 필요할 때 더 유용할 수가 있겠죠. 마케팅 자료로 좀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상 생성입니다. 쇼폼은 이제 기본이 되었죠. 영상은 저도 아직 제대로 써서 그렇다 할 결과물을 낸 적은 없어요. 하지만 AI를 써보면서 느낀 점은 적어도 한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디테일한 프롬프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상이라는 건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연출에 따라 전달되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촬영 각도, 날씨, 뒷배경, 뭔가 그 촬영하는 시간적인 느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섬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인데요. 이미지보다 영상은 일관성을 더 신경 써줘야 할 때가 많더라고요. 영상 하나하나를 생성할 때마다 그 프롬프트를 잘 적어두고 일관성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 첫 번째 영상에서 보였던 ICO 프롬프트를 활용하면 이를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음원 생성입니다. 광고나 영상 BGM으로 수노 AI가 가장 대표적이죠. 저도 광고 영상을 만들다가 BGM이 필요해서 수노를 처음 써봤는데 제가 원하는 사운드를 그대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제가 음악적으로 고도화된 지식이 없으니까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로 또 프롬프트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다른 성공적인 광고 영상이나 뭐 예를 들면 영화 예고편, 레퍼런스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제미나이한테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려면 어떤 키워드 혹은 프롬프트를 제시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요. 그렇게 제가 필요한 키워드들을 뽑아서 다시 수노에 가서 작성을 하는 좀 반복적인 체인, 루프 형태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기획이에요. 브랜드 운영의 핵심인 기획은 경쟁사 분석, 트렌드 파악,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이게 맨손으로 하면 뭐 해보신 분들 당연히 알겠지만 진짜 막막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영감을 얻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LLM입니다. 퍼플렉시티, 챗GPT, 제미나이, 그록 같은 서비스들이 있죠. 첫 번째는 자료 탐색을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의 검색 엔진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인데 AI한테는 맥락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제미나이를 특히 좀 많이 쓰는데요.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최근 3개월간 K-뷰티 트렌드 중 X세대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마케팅 키워드 5개와 그 근거가 된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공통점 혹은 특징을 분석해줘. 검색 목적과 타겟을 알려주니까 AI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분석 결과를 딱 내줍니다. 이게 진짜 자료 탐색을 잘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케터에게는 이제는 필수겠죠. 두 번째는 레퍼런스 심층 분석입니다.
기획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레퍼런스 자료들을 찾고 하나만 더 딥하게 분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경쟁 브랜드의 성공적인 캠페인 이미지와 카피를 찾았다면 그걸 통째로 AI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메시징 전략은 무엇이며 이 전략을 나의 채널 컨셉 혹은 뭐 제품, 브랜드에 맞게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약 3가지의 실행 방안으로 분석해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찾아서 내 업무 혹은 브랜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결국 브랜드의 성패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클로드랑 제미나이가 문장을 가장 잘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서 이 둘을 요즘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프롬프트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서 넣어줘야 되는 부분은 글쓰기의 목적, 분량 외에 바로 글쓰기 스타일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특히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많이 좀 요즘 강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타일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에 글 잘 쓰는 뭐 작가나 유튜버, 뭐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쓰신 글이나 대본을 가져와서 AI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의 도입부에서 독자의 집중도를 확 높이는 기법은 무엇이었고, 전체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키워드 혹은 장문 전략은 무엇인지를 5개로 분석해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내 개성, 내 성격에 맞는 키워드와 방식을 가져와서 재조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브랜드 혹은 나만의 글쓰기 스타일 프롬프트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6번째는 자동화입니다. 혹시 1인 기업이나 브랜드라면 자동화는 시간을 벌어주는 생명줄이에요.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게 위임을 해야 하거든요. 오팔은 구글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기존의 노드 연결 방식과는 다르게 자연어로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입력하기만 하면 AI가 시각적으로 로직을 굉장히 깔끔하게 좀 구축을 해줘요. 구글 서비스와의 연동이 쉽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강력한 포텐셜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엔파렌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기반이라서 세분화된 커스터마이징의 강점이 있는데요. 코드를 직접 짜서 원하는 로직에 대한 제어권을 저희가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개발 언어를 익히는 것이 사실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아서 마케팅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복잡한 자동화 툴로 가장 많이 환영받는 게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마케터들이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시고요. 메이크 같은 것도 물론 좋은 툴이지만 엔파렌이 코드 제어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메리트가 있어서 마케터가 수동 편집화하는 데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데이터 수집, 가공, 콘텐츠 발행 같은 마케팅 퍼널 자동화에는 엔파렌을 더 많이 활용하려고 요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디자인 역량이 사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거의 제로겠죠. 하지만 AI 덕분에 혼자서도 디자인을 해결하고 있어요. 리플렉트라는 서비스를 써보니까 프롬프트만 작성하면은 바로 디자인까지 해주더라고요. 물론 디자이너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디자인 역량이 전혀 없는 저에게는 충분히 무리가 없는 수준이고 혼자 브랜드를 운영함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그마 AI를 써봐야겠다고 생각한 지점들은 바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기능적인 부분보다 디자인적인 부분이 특히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피그마 AI를 쓰면 저한테 굉장히 작업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요즘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아마 피그마 AI로 디자인을 한 웹사이트를 운영해 보려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좀 전략적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7가지 툴을 아무리 잘 써도 이게 없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기획 능력이에요. AI는 실행을 돕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건 결국 브랜드의 몫이잖아요. AI로 구현 가능한 수많은 시스템 혹은 아이디에이션 중 지금 내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획 능력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핵심입니다. 둘째는 최소한의 개발 지식, 즉 자동화 마인드셋입니다. 이제는 마케터라도 API 연동이나 개발 문서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개발 지식을 쌓는다면 심리적 진입 장벽을 확 낮출 수 있고요. AI 활용 능력과 업무 자동화 제어권이 엄청난 폭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 분들도 꼭 공부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서비스들을 반드시 써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극강의 실행력입니다. 이제는 퀄리티 측면에서 어떤 AI 서비스가 엄청난 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것을 쓸지 결정하는 것보다 일단 빠르게 써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나오면은 이제 대부분 무료니까 무료일 때 마케터분들은 최대한 빨리 여러 번 써보시는 민첩성, 이게 바로 여러분 브랜드의 성장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러한 스터디를 진행한 이유 및 소회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글로벌 기업 마케터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더 좋은 마케터가 될 수 있을까를 저는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AI 툴 실험과 학습은 결국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 작업이었어요. 저희가 컨설팅하는 브랜드들은 늘 자원이나 시간의 한계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 몇 시간 만에 새로운 광고 이미지를 50개를 만들어내거나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할 때 저는 AI를 활용해서 이러한 제한된 상황의 허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루에 8시간 일한다라고 친다면 평소 4시간 걸리던 일을 AI로 한두 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5시간에서 6시간을 본질적인 고민과 브랜드 가치 창출에 쏟을 수 있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이것이 앞으로 바로 AI를 잘 활용하는 마케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저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제가 컨설팅하는 모든 브랜드를 유니콘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삼고 싶고 저만의 고유한 강점으로 좀 삼고 싶어요. 과연 제가 이 AI 활용법을 가지고 컨설팅하는 브랜드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저도 그 과정과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실제 마케팅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성과를 만들어가는지 그 보다 구체적인 여정을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